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필기 자격증을 함께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파트 3,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파트 3 부분부터 파트 4 부분까지 학습을 해보는 첫 시간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필기가 총 4과정으로 4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부에서 학습을 하였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인 멀티미디어 개론,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을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저작 세 번째 과목,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네 번째 과목인 멀티미디어 저작 기술까지도 학습을 하여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목들 순서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저작 3과목입니다. 먼저 3과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자, 멀티미디어 저작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분야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쪽에는요, 6가지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HTML과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XML, 그리고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다음 PHP 프로그래밍, 그리고 HTML5 이것이 신개념으로 들어가게 된 항목입니다. 최근에 HTML이 새롭게 표준화되면서 웹 표준인 HTML5가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이제 출제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객체지향, 객체지향의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엔 두 번째 영역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언어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멀티미디어 저작입니다. 아무래도 웹 쪽과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쪽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라면 굉장히 쉽겠지만은 일반 응시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잘 따라하시면서 또 출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학습하게 될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HTML 기본 요소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태그를 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격을 지닌 언어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또 그 구문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정도가 문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먼저 저희가 HTML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과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는요, 먼저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그의 공통 골격, 그리고 이미지 부분, 하이퍼링크 부분이 나타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CSS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 규칙, 색상과 배경, 텍스트 스타일, 상자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DHTML의 개념,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 기본 요소와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볼까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르고 상이한 기계에서 수정을 해야만 실행 가능하다. 그리고 종류로는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속합니다.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의 언어이고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번역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포트랜, 그리고 코볼, 에스노볼, 베이직, 파스칼, 프롤로그, C, 자바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HTML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HTML이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텍스트를 만드는 언어라는 뜻의 약자를 따서 그 앞글자만 따서 HTML이라고 말합니다. 문서 형식을 기술하는 마크업 언어의 하나이고 SGML, 스탠다드 제너레이즈드 마크업 랭귀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HTML에서는 다른 문서로 링크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또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뿐 아니라 그래픽이나 사운드까지 모두 다 링크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웹사이트는 이 HTML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HTML 문서는 ASCII 코드로 구성된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며 파일 확장자는 HTML 또는 HTM으로 구성이 됩니다. 문서 내에 직접 기술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합니다.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HTML의 기본 문법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므로 기본 문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자, HTML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요, 바로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 태그는 원래 옷에 붙여져 있는 그런 태그를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똑같은 단어인 th, 태그가 기본 명령어가 됩니다. 태그는 일반적으로 시작 태그 이름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태그 형식에 보시면은 이렇게 꺽쇠 안에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꺽쇠 안에 명령어 그 앞에 슬러시가 붙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한 쌍이 보통 구성이 되고요. 어떤 태그는, 몇몇 태그는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 쌍을 이루어서 열고 닫는 태그로 구성이 됩니다. 이 태그의 성격 중에 하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HTML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 HTML 이렇게 한 쌍이 지금 일단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HTML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어떤 웹문서든 간에 이 기본적인 틀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먼저 HTML을 크게 써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태그를 보면 그 다음이 바로 헤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헤드가 열고 슬러시 닫고 똑같이 한 쌍으로 묶여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디 그리고 슬러시 바디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볼게요. 1번 HTML 태그 HTML 문서의 시작과 끝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HTML 문서 시작이다. 여기서 끝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헤드 태그
문서의 제목이나 스타일 등과 같은 문서 및 기본 정보나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자, 헤드 부분은 실제로 웹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말 그대로 문서 제목을 나타내고 문서 기본 정보, 기술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와 몸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는 타이틀 태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바디 태그가 있는데 바디 태그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바디 태그는 웹 문서에 나타날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 태그와 바디 태그 안에 모든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웹페이지로 출력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태그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만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웹문서에는 이미지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지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에는 표가 들어가는데 표 태그를 사용합니다. 또 어떤 문서에서는 가로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목록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가로선을 나타내는 태그 그리고 목록을 나타내는 태그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태그들의 상세한 내용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차례차례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외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작성할 때는 메모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메모장이 여러분들의 모든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사용하셔서 똑같이 한번 입력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 .html 확장자로 저장하시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HTML 기본 구조, 골격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HTML 태그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태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태그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앞서서 학습하게 될 태그들 아주 골격적인 아주 중요한 주요 태그들만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문이 있습니다. 이 형식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나타내 놨는데요. 이렇게 느낌표가 나타나고 주성문, 슬러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로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 소스상에서는 나타나는 주석을 쓸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패러그래프 문단을 나눌 때는 p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그 양옆으로 p, 슬러시 p 이렇게 한 쌍을 써주시면 바로 내용, 문단, 한 문단 한 문단을 나타내는 그런 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여서 수평 방향을 정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단을 만들어 놓고 p 태그를 써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얼라인을 레프트로 지정하면 왼쪽 정렬의 문단이 되는 것이고 센터로 지정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라이트로 하면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그런 속성. 그래서 태그에는 이렇게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iv 태그가 있습니다. 블록 박스 같은 것을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br 태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것의 약자로 br을 쓰는데 줄 바꿈, 한 줄씩 줄 바꿈을 할 때 br 태그를 씁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한 쌍씩 사용을 하지만 이 br 태그는 이렇게 한 쌍씩 쓰지 않더라도 바로 br로 적용이 되는 태그입니다. 다음 h 태그가 있는데 h 태그는 머리글 태그입니다. 헤딩의 약자인데요. H1, H2, H3, H4 이렇게 6까지 1에서 6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H1 쓰고 텍스트를 쓰면 여기에서 숫자를 인식해서 H1일 경우에 가장 큰 글자로 출력을 하고 6일 경우 가장 작은 글자로 출력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렇게 나눌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1이라고 한 거는 거의 헤드라인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타이틀, 제일 큰 숫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이 텍스트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또한 스트롱 태그가 있습니다. 스트롱 태그는 글자 내용을 굵게 만들어주는 것, 볼드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EM 태그는 이탈릭체로 글자를 기울여서 만들어주는 태그입니다. 자, 아주 쉬운 기본적인 태그들이었고요. 자, 다음 태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목록 태그입니다. 목록 태그 역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태그는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UL, 역시 한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UL 태그, OL 태그, DL 태그가 있습니다. UL이라는 것은 unordered list라는 뜻으로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없는 목록. 여기 결과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점점점 또는 가운데가 빈 동그라미 또는 사각형 점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하는 것은 순서가 없는 목록입니다. 그래서 UL 태그를 씁니다. 자, 쓰는 방법 왼쪽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크게 아까 보았던 H 태그가 H4 태그가 있죠? 나의 몸. 이 타이틀을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목록 태그죠. 자, UL 태그를 한 쌍을 열고 닫았습니다. UL이라는 건 순서가 없는 목록을 내가 여기다가 적겠다라는 거죠. 여기 속성의 뒤에 타입은 디스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목록에 있는 동그라미, 이 목록, 이걸 디스크 모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이 앞에 있는 블릿의 모양을 이렇게 둥그렇고 속이 까만 모양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하나 요소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손, 팔꿈치, 무릎이라는 3개가 들어갔는데 하나를 적을 때마다 그 앞에다가 li, 리스트의 약자인 li 태그를 써줘야 돼요. 이건 보시면 끝이 안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만 이렇게 쓰셔도 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ul 태그로 열고 닫고 순서가 없는 목록을 만들겠다 하시고 그 안에 li를 써서 목록 하나하나를 직접 적어주시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순서가 있는 목록을 사용을 해 볼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목록은 ordered list라고 해서 앞자를 따서 OL 태그라고 쓰고 한 쌍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법은 아까 사용했던 UL 태그와 마찬가지인데요. 자, 보시면요. 여기 소스가 있죠? 어떻게 쓰느냐. 먼저 OL 태그 한 쌍을 씁니다. 이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거죠. OL 태그 순서 있는 목록을 만들겠다, 시작하겠다, 끝내겠다. 그리고 그 안에 리스트를 넣습니다. li, 리스트 태그를 써서 고양이, 개, 꼬부기 이렇게 3가지를 썼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태그를 사용했을 때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고양이, 개, 꼬부기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런데 보니까 앞에 아까는 점이었는데 지금은 C, D, E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A, B, C 이렇게 또는 1, 2, 3 이렇게 순서가 있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이 OL 태그 부분에 타입은 A, 스타트는 3 이 부분에 바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뭘까요? 타입이라는 것은 이 목록 앞에 붙여질 기호가 어떤 타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지인데요. 타입을 A라고 적게 되면은 이렇게 ABC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타입을 숫자 1을 적으면 1, 2, 3 목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타입에 로마자 순서로 쓸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C부터 시작했느냐? 역시 이 뒤에 있는 스타트는 3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3이라는 것은 ABC로 시작했을 때 3번째 문자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을 덧붙여 주면은
A부터 원래는 시작하는 목록이었지만 세 번째 문자인 A, B, C, C부터 이렇게 목록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목록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마지막 정의 목록에 대해서 DL, Definition List라는 뜻의 약자로 DL 정의 목록입니다. 이 DL 태그는 용어와 같은 항목들을 설명하고 정의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정의 목록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먼저 밑에서 결과물을 보실까요? DL 태그 써놓고 요 사이에 약간 들여쓰기가 돼서 다음 본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DT 태그 또 들여쓰기가 돼서 글자가 나옵니다. DD 태그 마찬가지 형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소스를 봅시다. 소스에서 보시면은 일단 DL 태그가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한 쌍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 쌍이고요. 그 안에 우리가 OL이나 UL에서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리스트 태그였는데 여기선 좀 다르게 DT가 들어가고 DD가 들어가고 또 DT가 들어가고 D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T가 들어가고 DD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DT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목록이긴 하지만 요 앞에 점도 없고 기호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목록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쓰게 되는 이 DD라고 하는 태그에 의해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뒤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항목들을 설명하고 정의할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목록 태그가 바로 DL 태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록 태그를 모두 다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본 태그를 학습하였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HTML 태그들 중에 주요 태그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출제되는 태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는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들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록 태그까지 학습을 하였고요. 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HTML 태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